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지도사 김진숙입니다. 여러분, 성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다 보니 오래전 옛날 이야기 같은데요. 6, 70년대만 하더라도 비누라던가 성냥, 양초 같은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파는 가게들은 주로 무슨 성애라고 간판이 되어 있었어요. 때마침 그때 저희 큰 외삼촌께서 하시던 가게 이름도 럭키성이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형제들은 라면땅이라고 부르던 뽀빠이 과자를 박스째에 끼고 먹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형제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반나절도 못 가 바닥이 나버렸지만 말이에요. 요즘엔 동네 곳곳에 구멍가게라고 불리던 작은 슈퍼는 거의 사라지고 24시 편의점이라던가 대기업형 마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무슨 상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보게 되면 반갑게 그지없고 어릴 적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 볼 그림책 제목 오늘 상해라는 이름이 꽤나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상해에서는 과연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을까요? 먼 동이 트는 어슴푸레한 새벽,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늘 상해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앞엔 트럭이 서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해 안에는 아주 예쁜 병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예쁜 병들은 향수병이라고 하기엔 좀 큰 듯하고 양주병 같아 보이기도 하죠. 예전엔 집집마다 거실 장식장에 양주병과 그 미니어처를 수집하던 일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주인이 정성껏 잘 닦아 놓아 반짝거리는 예쁜 병들 속엔 바로 오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들러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병에 담긴 오늘을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상해는 오늘을 파는 가게였군요. 그런데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는 이름도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바탕 오늘 상해를 다녀간 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할머니도 이 가게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이곳에 찾아온 손님이었고 주인은 늘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때 오늘을 더 달라고 떼쓰던 꼬마였고 학창시절을 거쳐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고 예쁜 아기를 낳고 정신없이 키우며 일하는 사이 할머니의 눈가와 이마 그리고 어느새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에는 그동안의 오늘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익숙함 속에 수없이 되풀이되는 날들이라고만 여겼는데 모든 게 찰나의 순간인 듯 어느덧 황혼의 문턱에 서서 뒤돌아보니 허무하게 흘려보낸 오늘, 누구보다 열심히 산 오늘, 고되지만 행복한 오늘, 후회로 가득한 오늘,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오늘도 있었습니다. 하롱하롱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나비들이 춤추듯 날며 영원히 함께 할 줄만 알았던 병 하나에
하얀 국화가 꽂혀 있습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불행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비단 할머니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 방어기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방어기제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자아의 무의식적인 기능이지만 그 성숙도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성숙한 방어기제인 죽음과 상실에 대한 성찰과 승화를 통해 아픔은 나에게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성장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며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며 지혜를 쌓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할머니의 오늘을 살펴보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일이 궁금한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오늘은 어떠한지 조심스레 들여다보게 합니다. 나아가 할머니가 알게 된 것들을 귀담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오늘 상해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원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에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며 할머니의 굽은 등과 움츠린 어깨를 짓누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정지된 듯 할머니의 마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것만 같아 정말 안쓰러운데요. 그러는 사이 한 줄기 바람이 일어나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간지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시원한 소리를 내고 따사로운 햇살이 등을 어루만집니다. 수줍어하던 아이의 씩씩한 인사,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온 반가운 소식. 문득 이 세상엔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날이 밝아오듯 지나간 것은 새로 다가오는 것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죽음이라는 과정 또한 새로운 생명과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과 희망과 용기를 얻은 할머니의 얼굴엔 생기가 돌고 마음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소중한 오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라며 주인이 할머니에게 오늘을 내밀었습니다. 늘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게 참 극기 훈련 같다는 어느 할머니의 말씀은 오늘에 대한 소중함을 잘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고 설레요. 저녁에 몸을 누이면 오늘 난 잘 살았나 되돌아보고요.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돼요. 매 순간 성실히, 알뜰히, 정성껏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노라고. 앞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더 오롯이 쏟아보려 한다고. 죽을 때까지 선량한 사랑의 서사를 이어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가 맞이하는 오늘은 듣는 이들의 가슴마저
설레게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저마다 달랐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기운이 빠진 채로 억지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 적은 없나요?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며 남 탓, 상황만을 탓하고 자신은 하나도 변화려 들지 않는 헛 인생, 헛날을 반복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 새 인생을 시작하는 한 사람의 한평생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새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맞이한 오늘, 말 그대로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늘 무심코 지나는 것들 속에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잠깐이라도 들숨 날숨 호흡에 집중하여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삶은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겠죠. 오늘을 새날로 맞이한다면 매일매일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어제를 살면서 비록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수에서 배워가며 오늘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안으로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들 모두가 서로의 온전한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고 단박에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드라마 명대사로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네. 소중하고 행복한 오늘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실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